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경제 전문 잡지 테크엠, IT 전문 잡지 테크엠의 도강호 기자와 그리고 김영로 앵커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경제 전문 잡지라고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IT 전문 잡지. 같은 식구끼리.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애플과 삼성을 노린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에 저 사진이 구글이 최근에 출시한 픽셀이라는 이 구글 전용 폰이죠. 네네. 픽셀폰.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게 이제 서피스 스튜디오. 아, 그 옆에 있던 것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무슨 보안 잠근 장치처럼 생긴 그게 있는데요. 이따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그래요?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의 기조는 이거예요. 일단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쏟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 아주 튼튼한 자신의 영역을 갖추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 시장을 또 뺏어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볼 겁니다. 자, 먼저 김영롱 앵커가 저는 아까 봤던 그 사진이 좀 궁금한데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도대체 어떤 기기들까지 내놓고 있는 거예요? 저거 연기를 진짜 잘해요. 그렇죠? 저번에 픽셀폰 같이 했었으면서 경제직설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픽셀폰이었어요. 우리 그때 얘기 다 했잖아요. 그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픽셀폰에 대해서 뭐 스펙을 얘기한다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그런데 반응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애플의 대항마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게 출시했던 시기가 마침 또 갤럭시 노트 7 막 발화사건으로 뜨거웠을 때라 이제 반사 이익도 앞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안드로이드를 만든 곳에서 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요. 안드로이드에 최적화된 스마트폰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스펙도 이 정도면 딸리지 않는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가격이 아이폰이랑 같기 때문에 이 넥서스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폰으로 이미 좀 교육이 됐던 소비자들이 과연 구글에서 나온 픽셀폰을 이 돈 주고 살까라는 의문점은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드로이드에 최적화도 돼 있죠.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만약에 그 하드웨어가 업데이트 될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순정 업데이트를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뭐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외신에서도 계속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런데 김영롱 앵커 지금 스마트폰 바꿀 때 되지 않았어요? 저요? 저는 마음만큼은 항상 바꿀 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2년 약정과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만약에 거죠. 시기 되면 바꿀 거예요? 아, 픽셀폰으로? 한번 봐야죠. 나오는 거 보고. 왜냐면 이제 대부분이 하이엔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더 이상 기능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스펙에 대한 욕심은 없고 만약에 이 가격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말 안드로이드 폰에 최적화가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왜냐면 이게 또 메리트가 있는 게요. 안드로이드 폰에 최적화가 돼 있고 구글 폰에서 나오면 쓸데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나오고 있는 어플들은 안 깔아도 돼요. 맞아요. 그래서 직접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휴대폰이 더 가벼워질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뭐 수지 타산만 맞으면 우리나라에 와서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도강호 기자는 어때요? 만약에 픽셀폰 아직 출시 안 됐죠? 출시되고 또 약정 끝나신다면 바꿀 생각 있어요? 아, 네. 저도 이제 항상 그 레퍼런스 폰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제 이게 그냥 레퍼런스 폰도 아니고 직접 만든 폰인데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나중에 또 짚어볼 문제이긴 한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픽셀폰에 구글 어시스턴트가 처음 들어갔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언어적 장벽 때문에 아직 한국어 지원이 덜 돼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겠냐. 그러니까 그 픽셀폰이 고가의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의문이 사실 제기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걸 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남들 다 실패하는 거 보고 사시겠다는 그리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요. 영어로 해도 약간 아직은 좀 아마존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 제가 그 예를 한번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 확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성 인식 자체는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야, 미국 대선이 언제야? 그러면 뭐 11월 8일입니다. 대답을 해주네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 스케줄러에 대선 일정 넣어줘 하면 다음에
대선이 언젠데요?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내용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음성 인식만 되고. 네. 그러면 이게 사실 비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문관이죠. 그렇죠. 네. 고문관이죠. 딱 그러죠. 말귀가 안 통하는 네. 거죠. 그 다음 문장까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이런 보완점이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안드로이드에 최적화된 폰이라는 타이틀 자체 그리고 구글에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또 구글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구글 폰을 사용하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도 아주 크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번에 서피스 스튜디오라는 걸 일체형 네. 올인원 PC를 내놨는데요. 사실 저는 포토샵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네. 공개 행사 영상이나 그 홍보 영상을 보면 갖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나오는 저건가요? 지금은 저거는 프로입니다. 프로. 네. 그리고 이제 서피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화면에 네. 세상에서 가장 얇은 LCD 디스플레이로 지금 나올까요? 뭐 나오게 지금 되면 나오네요. 네, 이거예요, 네, 이거. 네. 그래서 이렇게 눕힐 수도 있고요. 네. PC 모니터형으로 골릴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그 보안 이 자물쇠 같은 거 그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저거 서피스 타이틀 다이얼이라는 거예요. 지금 왼손으로 돌리고 있는 거. 화면에만 올려놓으면 그게 작동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달려있는 게 인식을 아니고. 합니다. 이야. 그리고 바닥에다 놔도 되고요. 그래요? 저기다 붙여도 되고. 어디든 그냥 붙이면 됩니다. 기계에 달려서 나오는 그 오디오 볼륨 조절이 아니라 네, 아니에요. 어디에다 붙이든 작동이 되는. 그렇죠. 그래갖고 설정만 해주면 저게 마우스 기능도 해주고요. 네. 회전 방식을 통해서 확대 축소도 돼주고 네. 스크롤도 돼주고 그다음에 저렇게 뭐 디자인을 할 때는 색깔 골라주는 것도 다 됩니다. 저는 그거 대고 원 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걸로. 물론 따로 돈을 네. 주고 사야 됩니다만은 사실 저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용할 어디에다가? 일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없어요. 근데 저도 왠지 없는데 사고 갖고 싶어요. 그런 거죠. 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 이제 굉장히 저것도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저게 어떤 애플의 대항마가 될 것이다. 저것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막상 공개되고 나니까 신티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웹툰이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PC인데 네. 그것과 오히려 더 흡사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PC는 PC인데 어떤 디자인이나 그 애니메이션을 다룰 정도의 그런 고사양의 저렇게 편리한 기능들이 막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제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약간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없던 얘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만든 회사들이 네. 하드웨어를 만들었는데 네. 이렇게 우리들의 반응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레퍼런스 폰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완전 반대거든요. 레퍼런스 폰에 대한 약간 불신이 있어요. 불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시험작 같은 느낌? 네. 거기서 이상 없으면 다음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을 제품을 살게 사야지. 네. 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품 자체로만 봐도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소비자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만 한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하드웨어까지 계속 영향을 뻗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몇 년 동안 이뤄왔었고 네. 지금 이렇게 개화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렇게 뭐 잘 나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어떤 레퍼런스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다 보면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픽셀폰이 좀 각광을 받는 이유고요. 이번에 그 서피스북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애플도 그렇고요. 요즘 나오는 PC는 다 모니터 자체가 16대 9 비율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서피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3대 2입니다. 3대 2로 나오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한테는 이게 최적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장을 또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거지. 네. 이 하드웨어도 그렇고 이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장점이 있는 거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이제 넥서스 너무 잘 아시니까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네.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하드웨어 왜 이렇게 좋아하나 그리고 이렇게 확장을 하나 하는 이유는 자사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자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널리 보급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픽셀폰을 얘기하면서도 나왔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
픽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많이 팔아서 내가 실적을 잘 내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빅데이터를 총동원해서 네. 뭐 스마트 홈이랄지 사물 인터넷이랄지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를 앞으로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필연적으로 이제 하드웨어가 필요한 건데 하드웨어랑 이제 협상을 하려면 아무래도 양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내가 만들게. 애플이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나라고 하드웨어 못 만들겠어?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될 수 있는 오늘 김영롱의 거 왜 이렇게 열성적으로 얘기하죠? 갖고 싶어서.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도강호 기자한테 들어봐야 될 것은 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는 이런 하드웨어, 네. 이런 제품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진짜 애플과 삼성을 공격할 만한 그런 무기인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방금 나왔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PC도 저는 사용 안 해요. 네. 물론 갖고 싶지만 돈 사용은 있으면 안 사는데 해요. 굳이 선택해서 그 우리가 말은 소비자층을 넓게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드웨어를 만든 이유는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네. 그런 교두부도 있지만 일단 레퍼런스 폰을 만든다. 네. 레퍼런스 기기를 만든다. 네. 이런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레퍼런스 폰을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네. 같이 만들어 왔던 거고. 네. 근데 그걸 이제 버리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만들게 된 거고. MS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윈도우로 넘어오면서 네. 이제 윈도우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윈도우가 약간 주춤했죠. 그렇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한참 고민한 끝에 나온 게 사실은 윈도우 10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윈도우 10 OS 하나만 있으면 모두 플랫폼에 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을 따로 대응을 안 해서 문제가 됐는데 네. 이거는 모바일 전용이 아니라 PC에도 쓰고 모바일에도 쓰고 네. 심지어 IoT에도 쓸 수 있어. 네. 이런 개념으로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디바이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개념적으로는 말로는 알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여줄게. 제가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대2 화면 네. 최적화해서 이거 풀로 활용하면 윈도우 10 풀로 활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 전 단계로 만들었던 게 저런 서피스 프로 4, 네, 이제 저런 태블릿 PC인데 네. 저것도 사실 반응은 좋았어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건데요. 화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서피스 프로 4 같은 경우에는 나왔을 때 네. 온라인 판매에서 원래 이제 태블릿 PC의 강자는 아이패드. 네. 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에 보면 근데 이제 온라인 구매에서 45%가 서피스 프로 4. 네. 그래요? 네.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고 네, 네. 공식적인 자료는 아닌데 네. 한 작년 이맘때쯤이나 뭐 저거 나올 때쯤 해서 네. 그리고 그 후로 해서 지식인의 네. 노트북 추천 써보죠. 네. 한 80%는 저거 말이에요. 네. 그래요? 네, 저거 사라고. 저거 좋다고. 네. 좀 비싼 게 흠이긴 합니다만은 네. 저거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네. 기능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애플이 밀려났어요. 그때 네. 이제 그 온라인 판매 45% 할 동안 얘는 10%로 떨어졌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시기쯤에 그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 프로를 출시하고 그렇죠. 이제 다시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서피스 프로 저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패드 프로가 한 20%대 네. 점유율, 제가 서피스 프로 4가 한 10%대 점유율. 그러니까 애플에 비교해서도 하드웨어를 안 만들던 애가 만들어냈다, 레퍼런스다라고 그렇지. 하기에는 상당한 실적을 그렇죠.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짧은 기간만 봤을 때에는 실제로 애플의 제품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린 그런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그렇죠. 무서운 저게 그런 무기네요. 좀 혁신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태블릿 PC도 되는데, 그러니까 노트북 이렇게 접었다 폈다가 그냥 모니터만 떼면 태블릿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이제 많이 편의성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많이 있었죠. 뭐가요? 그 갤럭시에서도 저런 네, 게. 저런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블릿으로 나왔는데 네. 주변 기기로 키보드를 껴주는 경우는 있었죠. 네네. 그런데 원래 노트북 누가 봐도 이건 노트북인데 네. 그냥 떼면 태블릿이 되는 경우는 약간 좀 다른 거죠. 미묘하지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완전한 차이가 나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다는 그리고 거죠. 윈도우에서 만든 데가 이걸 한 거잖아요. 네.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성능이 아주 좋거든요. 네. 실제로는 아주 성능이 뛰어나서 그 어떤 다른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무리 없이 그래픽 작업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좋았던 거고요. 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 나온 김에 이제 네, 일단 네. 좀 그
말씀하세요. 구글 폰도 한번 짚어보죠. 네. 짚어보면 사실 이제 이 자료는 그 픽셀폰에 대한 건 아닌데요. 이제 픽셀폰 과연 레퍼런스 폰이 잘 팔리나?라고 했을 때 레퍼런스 폰 이제 좀 안정화되면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반응을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 핸드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제 갤럭시 노트 7의 발화 사건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나 이건데 이제 지난해 29일이죠. 얼마 전에 포브스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갈아타느냐, 어떤 폰을 선택하느냐, 스마트폰 채택률을 봤을 때 기존 대비 성장률을 비교를 해본 거죠. 가장 많이 성장한 게 구글 넥서스 폰. 847% 성장합니다. 아, 그래요? 선택률이. 사실 되게 의외네. 저 최근에 넥서스 5랑 넥서스 6P인가요? 네네. 그거 검색했었어요. 네네, 그렇죠. 왜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사드릴까 하고. 아, 자기는 아이폰 쓰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러면 아니 뭐 넥서스 폰만 늘어나나? 다른 폰은 안 그래? 라고 해서 다른 폰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G5가 205%. 갤럭시 S7이 200%, S7 엣지가 188%. 그러니까 847%대 200%대. 그러니까 이게 압도하고 있는 거죠. 넥서스 폰에 대한 선택률이. 너무 안 팔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도 지금 완전 판도가 달라졌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삼성 폰을 쓰다가 나 더 이상 이 전화기 안 쓸래 하면은 애플로 가고 애플 쓰다가 안 쓸래 하면 갤럭시로 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갤럭시 안 쓸래 그러면 구글도 가고 뭐 다른 데 어디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애플로 안 가고 또 애플도 마찬가지로 구글도 가고 삼성으로 직접 안 가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픽셀폰이 나온 거죠. 이런 상황에서 픽셀폰이 딱 나와서 레퍼런스 폰이 아니라 우리 정품이야. 이렇게 지금 어필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사실 레퍼런스 폰이라는 얘기도 안 하지 않나요? 레퍼런스 그냥 픽셀폰 메이드 바이 구글 우리가 만든 폰이야. 그렇게만 말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이제 레퍼런스 폰은 원래 스마트폰 전문 회사가 만든 거니까 그래도 믿을 만하지 않겠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최근 또 자료를 보면 부족해서 못 팔고 있다고. 픽셀폰이. 이제 물론 원인은 이제 픽셀폰 생산을 담당하는 HTC가 이제 이렇게 패널이나 이런 것들 공급이 안 돼서 좀 이제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TC라면 그래도 생산을 꽤 하는 유명한 스마트폰 업체인데 얘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못 따라갈 정도로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제 올해 연말까지 픽셀폰이 300만 대에서 400만 대 팔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오, 대단하네요. 진짜 구글이 만들어낸 픽셀폰은 사실 수치적으로 와닿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낸 그 서피스 스튜디오는 시각적으로 와닿고 이런 장점들이 딱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용자 경험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 다 잘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받쳐지니까 이제 단순히 수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팔려? 괜찮은 거야? 하는데 저런 화면 이렇게 보는 순간 사야겠다. 그래? 사도 되는 거야.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애플과 삼성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온. 사실 이 구글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전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완성시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꾸 그 담당 PD가 와 저거 사고 싶다 계속 이러고 근데 잘 만들긴 진짜 잘 만들었네요. 저걸로 비록 뭐 그림판이나 게임밖에 안 하겠지만 그래도 포토샵을 못하는 저로서도 갖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확보된 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나의 왕국을 만들어보자. 사실 이게 구글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한 곳으로 가고 있는 귀결점이긴 한데 그 전략 자체가 좀 영향력을 따져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글은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방어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운영체제를 점령을 하라. 이게 최대 명제잖아요. 이 뭐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내가 만든 운영체제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내가 만든 기기도 사용하게 되고 내가 만든 서비스도 사용하게 되고 자 그런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체제를 점령하기 위해서 많은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도 사용하고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많이 써요? 전 세계의 50%가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습니다. 진짜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크롬 쓰세요? 네. 저도 크롬 써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멋있다. 네. 가장 문제점이 관공서에서 크롬이 안 돼요. 관공서뿐만이 아니라 뭐 사거나 네. 아니면 가끔씩 동영상 같은 것도 안 될 때가 많아가지고 안 될 때가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특정한 그 일이 있을 때는 네, 빼고는 다 크롬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크롬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냐면 윈도우는 뭐 오류도 많이 나고 버벅거리기도 하는데 크롬은 참 가볍다. 그럼 가볍지. 빠르고 내가 원하는 걸 바로바로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을 매우 높여놨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처음에 크롬 쓸 때 구글 건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글 건지 모르고 사용했는데 내가 쓰고 보니까 이것이 구글 거더라 라는 사용자 경험을 이렇게 많이 인식을 시켜 놓은 다음에 픽셀폰을 출시한 거죠. 네네네. 구글의 전략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이 서비스가 좋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알고 보니 구글 거더라 라는 식으로 해서 그 고객들을 한 번에 구글의 기기로 몰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구글이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크롬북을 또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크롬이라는 운영체제가 달려있는 노트북을 판매를 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한 해 동안 전체 노트북 판매량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구글이 만든 노트북에서, 구글이 자신의 운영체제를 탑재한 노트북을 많이 판매를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느꼈던 편리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대응을 해왔냐면, 싸게 해줄게. 그렇죠. 공짜로 해줄게. 공짜로 줄게. 싸게 해줄게. 이런 방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로 있었던 게 모바일 기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피스 프로그램,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공짜로 제공해 줄 테니까 우리 걸 써라. 사실 이거는 공격적인 어떤 그 전략이라기보다는 구글로 빠져나가는 혹은 다른 운영체제로 빠져나가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전략이었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를 탑재하는 제조사들에게 자신들의 운영체제를 뭐 7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했대요. 이것도 빠져나가는 소비자를 막기 위한 전략이었고, 조금 전에 봤던 그 서피스 스튜디오 굉장히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대중화까지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 이런 걸 봤을 때 구글은 지금까지 확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아주 빠르게 시장을 넓혀나갈 수 있는 저변을 확보한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시도와 진짜 아주 현혹될 만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대중화까지 가능할까?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네,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말이냐면 아까 되게 말씀을 잘해주셨던 게 클라우드를 짚어주신 게 아주 중요했던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 하드웨어를 그렇게 내는 게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는 효과가 있을 거야라고 했지만 그게 그냥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애플의 그 실적을 보면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난해에 비해서 9% 감소한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줘야 되는데 자, 두 분의 말을 엮으면은 그게 뭔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클라우드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건지 모르게 하면서 구글이 다 썼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거의 밑바탕이 사실은 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글인 건지 모르고 썼던 그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로 연결돼 있어서 여기서 쓰는 걸 여기서 쓸 수 있고 여기서 쓰는 걸 여기서 쓸 수 있고 너무 편리하게 왔다 갔다 되더라. 알고 보니 다 구글 거네. 결국 한 서버에 다 모이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한 서버에 다 모여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 최순실이었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MS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수성하는 자세인데 거기서 핵심이 사실은 MS가 얼마 전부터 이제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내세우는 건데 이제 말씀드렸죠. 아까 여러 가지 기기를 만든다고 이걸 다 클라우드로 연결해놨어요. 그렇죠. 윈도우 10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할 말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각자의 결론보다는 도강훈 기자의 결론을 한번 들으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업이 하드웨어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진출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클라우드나 기초가 되는 소프트웨어가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같이 다 잘하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이상의 시장을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동아웅 기자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강호 기자와 김영로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